틀려도 괜찮아. 실수투성이 마법사 핀의 이야기. 프롤로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마법 학교. 구름 위에는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1년 내내 녹지 않는 새하얀 구름으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탑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창문마다 알록달록한 마법의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그 빛이 별처럼 반짝여서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루나 아카데미였습니다. 루나 아카데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를 길러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마법사는 왕의 고문이 되기도 하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도 하고 먼 나라의 전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모든 마법사 가문의 아이들이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아주 간단한 규칙이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복도 벽에도 교실 칠판 위에도 심지어 화장실 거울에도 그 문장이 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그 말을 되풀이했고 학생들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완벽해야 한다. 항상 언제나 무조건. 바로 이 학교에 올해 새로 입학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핀이었습니다. 일장 핀 루나 아카데미에 입학하다. 핀은 태어날 때부터 마법사였습니다. 정확히는 태어날 때부터 마법사 가문의 아이였습니다. 핀의 아버지는 유명한 마법사였고 어머니는 더 유명한 마법사였으며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마법사였습니다. 핀의 집 거실에는 벽 한 면을 꽉 채운 가족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림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근엄하고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핀은 그 그림들이 어릴 때부터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속 사람들이 항상 핀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너도 우리처럼 완벽해야 해. 핀의 첫 번째 마법은 6살 때였습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는 마법이었는데 핀이 지팡이를 흔들자 촛불이 켜지는 대신 소파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물 마법으로 껐지만 소파는 새까맣게 탔고 핀은 1시간 동안 혼이 났습니다. 마음을 집중해야지 핀. 집중. 핀의 두 번째 마법은 8살 때였습니다. 꽃을 피우는 마법이었는데 핀이 주문을 외우자 꽃이 피는 대신 땅 속에서 지렁이가 수십 마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가 지렁이로 가득 찼고 핀은 2시간 동안 혼이 났습니다. 집중하라고 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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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의 3번째, 4번째, 5번째 마법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고 핀은 혼이 났습니다. 핀은 점점 마법이 무서워졌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주문을 외울 때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리면 어김없이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12살이 되던 해, 핀은 루나 아카데미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마법을 하나 보여주면 됐습니다. 핀은 며칠을 연습했습니다. 물 한 컵을 공중에 띄우는 마법이었는데 혼자 연습할 때는 제법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관 앞에 서는 순간 핀의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절대 안 돼.
핀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물컵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됐다. 핀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려던 그 순간 물컵이 심사관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심사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사관은 물을 뚝뚝 흘리면서 핀을 바라봤습니다. 핀은 이미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또 혼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합격. 네. 합격이라고. 심사관이 얼굴에 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물컵을 띄웠잖아. 방향이 좀 틀리긴 했지만 그렇게 핀은 루나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첫날 핀은 기숙사 방에 짐을 풀면서 벽에 걸린 금빛 문장을 읽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장 완벽한 아이들 사이에서 루나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정말이지 모두 대단했습니다. 핀의 룸메이트인 레나는 12살인데 이미 고급 변신 마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실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돌을 꽃으로 나뭇잎을 새로 빗물을 수정으로 바꾸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마법은 자신감이야. 레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같은 반의 브루노는 흰마법의 천재였습니다. 커다란 바위도 손가락 하나로 들어 올렸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항상 첫 번째로 풀었습니다. 브루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완벽함은 노력에서 나와. 브루노가 말했습니다. 연습, 연습, 또 연습.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운 이사라는 아이는 예언 마법을 쓸 줄 알았습니다. 미래를 보는 마법이었는데 이사는 항상 2발짝 앞을 내다보며 행동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핀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수업은 기초물질 변환이었습니다. 흙을 모래로 바꾸는 마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인 모라 교수는 키가 크고 눈썹이 진한 분이었는데 학생들을 보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레나는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브루노도 2번 만에 해냈습니다. 이사는 미래를 미리 봤는지 정확한 동작으로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흙이 담긴 그릇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집중하자. 집중. 흙이 모래가 된다. 흙이 모래가 된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릇 안에 흙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모래가 아닌 진흙이 되었습니다. 그 진흙이 갑자기 용솟음 쳤습니다. 교실 천장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교실 전체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레나의 새 교복이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브루노의 교과서가 진흙에 덮였습니다. 모라 교수의 안경에 진흙이 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피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모라 교수가 안경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핀, 방과 후에 남으세요. 그날 저녁 핀은 기숙사 창문 앞에 앉아서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항상 나만 이럴까? 나는 마법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그때 창문 밖에서 뭔가 날아와서 유리에 부딪혔습니다. 퍽! 핀이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부엉이였는데 이마를 유리에 3개 박은 모양이었습니다. 부엉이는 핀의 창틀에 앉아서 눈을 껌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야, 말하는 부엉이? 뭘 그렇게 놀라? 말하는 인간은 이상하지 않아?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발로 문지르며 덧붙였습니다. 창문 있는 줄 몰랐어. 실수했네. 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 실수한 거. 부엉이가 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부끄러워야 해? 실수했으면 아야 하고 다시 조심하면 되지. 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두두야.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넌? 핀. 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핀은 대답 대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진흙 이야기, 입학 이전의 실수들, 가족 초상화, 그리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장까지. 두두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한 번도 뭔가를 새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다.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어. 나는 법을 배울 때 나뭇가지에서 수십 번 떨어졌어. 지금은 잘 알지만 아까 창문에 박은 건 빼고. 두두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핀은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3장 마법의 시험과 사라진 교수님. 루나 아카데미에는 한 달에 한 번 실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꼴찌를 하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학교의 또 다른 규칙이었습니다. 핀은 첫 달 평가에서 꼴찌에서 2번째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남았습니다. 2번째 달에도 꼴찌에서 2번째였습니다. 3번째 달 평가가 다가올 무렵 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생님, 마법 이론을 담당하는 엄격한 그레이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교수님 방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 전체를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레이 교수님의 방에 들어가 보니 교수님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타다 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에코 교장은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교수님은 금지의 숲에서 무언가를 연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인 마법사들을 보내 수색 중이니 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생활하세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그레이 교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에 나간 마법사들도 한 명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지의 숲에는 오래된 봉인 마법이 있는데 그것이 깨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인 마법이 깨지면 숲 안에 갇힌 반전 마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반전 마법이란 마법사의 마법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마법이었습니다. 강한 마법을 쓸수록 반전 마법도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법사들이 들어갈수록 더 강한 반전에 갇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핀은 두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반전 마법이라. 두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강한 마법을 쓰면 쓸수록 더 위험해지겠네. 약한 마법을 쓰면 괜찮을까? 핀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두, 그거 혹시. 응. 두두가 핀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마법사들이 들어갈수록 안 되면 약한 마법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못하는 마법사가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핀이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장 금지의 숲으로. 그날 밤 핀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해? 나는 마법도 못하는데. 분명히 실패할 거야. 들어갔다가 나도 못 나오면 어떡해. 핀이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두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두두가 있었습니다. 못 자? 두두가 물었습니다. 응. 무서워? 응.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두두가 말했습니다. 핀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가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가슴 속에서 뭔가가 그 말에 반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레이 교수님이랑 마법사 아저씨들이 갇혀 있잖아. 핀이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해. 그 누군가가 꼭 너일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반전 마법이라면 나처럼 마법이 약한 사람이 제일 유리해. 그건 두두 내가 한 말이잖아. 두두가 깃털을 부풀렸습니다. 부엉이가 부끄러워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위험해. 알아. 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갈 거야. 핀은 자신이 그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본인도 놀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핀은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두두가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학교 뒤편의 낮은 담을 넘어 금지의 숲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 입구에는 붉은색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위험한 마법지대. 핀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갈 거야? 두두가 물었습니다. 응. 핀이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숲 안은 어두웠습니다. 낮인데도 나무들이 빽빽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흙은 이상하게 눅눅했고 공기는 무거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마법이 공기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앞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법사 한 명이 나무 뿌리에 걸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색에 나간 마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핀이 흔들어 깨우자 마법사가 눈을 떴습니다. 도망쳐 여기는 위험해. 마법을 쓰면 반전돼서. 알아요. 핀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교수님이 계세요? 마법사가 손으로 더 깊은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핀은 다시 걸었습니다. 5장 반전 마법의 숲 한가운데. 숲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핀이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왼쪽으로 발이 움직였습니다. 앉으려 하면 서졌습니다. 마법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두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두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잘 오고 있잖아. 핀은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 앞이 확 트이면서 넓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 커다란 수정 기둥이 서 있었고 그 안에 몇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레이 교수님도 있었고 다른 마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정 기둥 주위에는 반전 마법의 봉인 문양이 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정 기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핀의 머릿속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반전 마법은 강한 마법을 거꾸로 돌린다. 즉, 마법을 쓸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면 반전 마법을 없애려면 마법을 쓰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핀이 말했습니다. 응. 두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반전 마법은 마법에 반응하는 거잖아. 마법이 없으면 반응할 것도 없어. 그러면 봉인을 풀 때 마법을 쓰지 않고 풀어야 해. 봉인 문양을 마법 없이 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핀은 수업 시간에 배운 또 다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봉인 문양은 원래 마법사가 손으로 새기는 것이고 지우는 것도 손으로 할 수 있다고. 마법으로 새기면 마법으로만 지울 수 있지만 손으로 새긴 것은 손으로도 지울 수 있다고. 핀은 손으로 봉인 문양을 건드렸습니다. 손바닥에 찌릿한 느낌이 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핀은 이를 악물고 문양의 선을 손가락으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두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핀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수할까봐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의 선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을 지우는 순간 수정 기둥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레이 교수님과 마법사들이 풀려났습니다. 쿵 하고 교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왔구나. 교수님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그레이 교수님은 한동안 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법은 쓰지 않은 거냐? 네. 손으로 지웠어요. 교수님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는 들어오자마자 마법으로 봉인을 깨려 했어. 강한 마법으로. 그래서 갇혔지. 저는 마법이 약해서요. 핀이 멋쩍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레이 교수님이 핀이 루나 아카데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가 다르게 생각한 거야. 6장 돌아온 날 달라진 것. 학교로 돌아온 날 핀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에코 교장은 핀에게 학교에서 주는 최고의 상인 별빛 마법사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핀은 이상하게도 그 칭찬이 예전에 상상했던 것만큼 짜릿하지 않았습니다. 레나가 핀에게 다가왔습니다. 레나의 표정이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두려웠지 않아? 엄청 두려웠어. 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간 거야? 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는데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게 다야.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실수할 때 많아.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다시 해. 핀이 놀라서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실수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레나가 말했습니다. 실수를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피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루노도 왔습니다. 핀, 솔직히 말해. 무서웠지? 응. 나도 평가 때마다 무서워. 브루노가 말했습니다. 꼴찌할까봐. 쫓겨날까봐. 그런데도 매일 2시간씩 연습해? 응. 두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핀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닌 것 같기도 해. 이사도 잠깐 핀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마법이 있어서 실수를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뭔가 처음 해보는 게 무서워. 미래를 모르면 너무 불안하거든. 너는 미래도 모르면서 그냥 들어간 거잖아. 응. 그게 어떤 느낌이야? 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운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사가 웃는 것을 피는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피는 기숙사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 됐네. 두두가 말했습니다. 응. 핀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엄청. 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두 있잖아. 나 오늘 알았어. 뭘? 무서운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나는 계속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긴장했어. 그러니까 더 실수했던 것 같아. 그냥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으면 달랐을 텐데. 두두가 깃털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창문에 이마 박을 때 그런 생각했어. 핀이 웃었습니다. 두두는 항상 그렇게 솔직해서 좋아. 뭐 실수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 실수는 그냥 실수야. 나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뜻이지. 7장 벽에 적힌 문장이 바뀌던 날. 그레이 교수님은 학교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쉬다가 다시 수업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수님은 칠판 위에 적힌 금빛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수님은 분필을 들어 그 문장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 썼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 학교 규칙을 바꾸실 수 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규칙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레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칠 수도 있지. 나는 50년 동안 마법을 가르쳤는데 실수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실수를 즐기는 학생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번에 내가 그 숲에서 갇힌 것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다가 벌어진 일이야. 가장 강한 마법으로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다가.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핀을 바라봤습니다. 핀은 완벽한 마법을 쓰지 않았어. 손으로 천천히 틀리면 다시 그렇게 했지. 그게 정답이었어. 핀은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루나 아카데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금빛 문장도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레이 교수님의 교실만 바뀌었다가 한 달 뒤에는 학교 전체의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다.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수업 중에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고 다시 했습니다. 레나는 실수했을 때 혼자 숨어서 다시 하는 대신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도와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는 여전히 2시간씩 연습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즐거워서 했습니다. 이사는 가끔 미래를 보지 않고 모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3번째 달 평가에서 중간 순위를 했습니다. 꼴찌에서 2번째가 아니라 중간이었습니다. 8장 핀의 마법이 특별한 이유.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루나 아카데미에는 학기 말마다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마법을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레나는 화려한 변신 마법을 선보였습니다. 강아지를 나비로, 나비를 폭포수로, 폭포수를 다시 강아지로 바꾸는 연속 변신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브루노는 거대한 바위 10개를 동시에 들어올려 공중에서 맞춰 탑을 쌓았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사는 다음 날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핀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실수하면 안 돼를 되뇌지 않았습니다. 핀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진흙이 솟구쳤습니다. 좌중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핀의 트레이드 마크인 진흙 마법이 또 시작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흙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되었습니다. 풀이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 되었습니다. 강이 되었습니다. 진흙이 이루어낸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서 작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핀의 마법은 흙을 모래로 바꾸는 게 아니라 흙으로 세상을 만드는 마법이었습니다. 핀이 수없이 실수하면서 익힌 마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마법이 사실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마법이었던 것입니다. 진흙 마을이 완성되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레이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핀의 마법은 특이해. 정해진 방향이 없어. 그래서 처음엔 엉뚱해 보이지. 그런데 그게 바로 핀만의 마법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마법사가 되려고 했어.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그런데 나는 나처럼 되면 되는 거였어. 9장 두두와의 마지막 밤. 학기가 끝나는 날 밤 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두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학이야. 핀이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두두가 물었습니다. 응. 핀이 말했습니다. 두두, 너도 같이 가면 안 돼? 두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숲에 있는 부엉이야. 숲에 있어야지. 그럼 내년에 또 올게. 와야지. 두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핀. 응. 잘했어. 올해 많이 달라졌잖아. 핀은 조금 웃었습니다. 아직 마법은 많이 부족한데. 마법 얘기가 아니야. 두두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 말이야. 예전에는 실수할까봐 지팡이 드는 것도 무서워했잖아. 지금은 어때? 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아. 그래도 여전히 조금 무서운 건 사실이야. 그거면 충분해. 두두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무서운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용기야. 핀은 두두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두 고마워. 뭘? 두두가 날개를 한번 퍼덕였습니다. 이마 박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네.
핀이 크게 웃었습니다. 학교에 온 이후 가장 크게 웃은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음 날 아침 핀은 구름 학교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낭에는 별빛 마법사 배지가 들어 있었고 지팡이는 손에 쥐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핀은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 초상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엄하고 위풍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조상들의 초상화. 예전에는 그 그림들이 무서웠습니다. 너도 완벽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분들도 처음에는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저분들도 무서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근엄하게 초상화에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완벽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동안 실수할 때마다 혼냈던 것에 대해 서운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핀은 이제 용기가 뭔지 조금은 알았습니다. 무서운 줄 알면서도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년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핀은 루나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레나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브루노처럼 강하지 않았으며 이사처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핀은 마법사 세계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핀은 마법이 잘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핀이 가르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잘못된 마법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마법 속에서 그 아이만의 특별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능 마법으로 세상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핀을 실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놀리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존경의 뜻이 담긴 말이 되었습니다. 핀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핀 선생님은 한 번도 잘못됐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오, 재미있는데? 거기서 이걸 해보면 어떨까? 라고 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마법을 잘했어요? 아니. 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청 못했어. 소파도 태우고 서재를 지렁이로 가득 채우고 교실을 진흙범벅으로 만들고.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법사가 됐어요? 포기를 안 했거든. 핀이 말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틀렸네. 다시 해보자 했어.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수해서 의자를 용케 모자로 만들어버렸던 지팡이를 다시 해볼게요. 핀이 웃었습니다. 저 멀리 구름 위에 루나 아카데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알록달록한 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숲에서 이마에 혹이 난 부엉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두는 날개를 한번 퍼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흐뭇하게. 오늘 이야기의 교훈.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완벽해지려고 긴장하면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수 속에는 당신만의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보세요. 실패는 곧 성장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